네, 내일장 빨간펜 화요일입니다. 명준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밀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많이 밀렸습니다. 내일 또 추가적인 조정 좀 열어놔야 된다고 보세요.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내일이 반등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세가 상당히 있었죠. 2천억대 이상 거래소에 있어서 순매도가 나타났는데 최근으로 봤을 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죠. 예, 지난달 11월 달 같은 경우엔 11월 27일 날 한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네. 12월 달에 또 한 12월 27일 정도 1,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또 오랜만에 2천억 이상 팔자가 나왔는데요. 과거 11월과 12월에는 그렇게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면 여지없이 그 다음 날부터 순매수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또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했는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 종목들, 현재 대형주의 많은 종목들이 보여주는 양상이 물론 빠지겠다고 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IT나 자동차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시가총액 최상위주는 좀 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엔 외국인들도 이걸 기조적으로 오래 팔겠다 하는 양상들보다는 사기는 사는데 역시 저 PBR 중심으로 지금 또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수 추세적으로 올라봐야 단기적으로는 또 한 2,040, 50선 오면은 막히는 자리가 되는 그런 영역들이니까요. 지수에 대한 신경보다는 역시 종목이죠. 피해야 될 쪽이 어느 쪽이고, 또 그리고 접근해야 될 쪽이 어떤 쪽이냐, 그런 중심으로 종목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 방향성을 오늘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피해야 될 쪽은 어느 쪽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체크 포인트 같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총 상위주와 업종 대표주들의 약세 흐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평가 모멘텀 부재, 종목 수급 악화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원화 강세의 추세적인 전개,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짜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어요. 2% 넘는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좀 약세권 저점을 찍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좀 밀리는 업종들의 대표 종목들 계속해서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현대중공업도 많이 밀렸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건 지금 계속 기조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12월 달, 1월 달에도 항상 지금 강조를 드리는 내용의 포인트. 피해야 될 종목은 철저히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업종별로도 화학업종이라면 LG화학, 호남석유, 이름이 롯데케미칼로 바뀌었죠. 이런 종목 피해야 되고, 정유주, 당연히 업종 대표주니까 피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시총 상위주와 이런 라인들이 상당히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그 IT 라인 안에서도 도표를 놓고 본다면요. 어제는 IT 라인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금요일, 월요일 계속 강하게 받쳐놓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나 삼성테크인 2등주 중심으로 빼다가 오늘은 다 같이 빼는 그런 양상들인데, 역시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도 좀 약한 종목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는 이미 지금 한 두 계단 정도 한 달 동안에 크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환율 민감도가 높은 IT 자동차 라인들 계속적으로 좀 약한 흐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력의 목표치도요, 아직도 한 5%에서 7%씩 IT 라인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각 업종에서도 그렇죠. 화학이나 철강, 건설 이런 업종에 있어서도 화학 업종 중에 시가총액 제일 큰 라인들, 결국은 정유주, SK 이노베이션이나 GS, LG화학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 빠지는 양상. 오늘은 OCI도 빠졌는데, OCI가 급락이 한 4% 정도 나온 거는 지난주 금요일 목금 넘어서면서 사실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될 위치에서 한번 3, 4% 정도 올라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버슈팅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 정도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나 또 업종, 건설주에 있어서도 업종 대표주인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대표 업종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런 게 상당히 지금 특징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쪽을 좀 계속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시는 시각화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12월 달도 그렇지만 1월 달, 한 2월 달 중하순까지도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뭘까? 결국은 시총 최상위 종목이 약한 원인,
그리고 좀 이따가 환율 민감도가 높은 종목에 대한 원인은 좀 있다 하고요. 결국은 저평가 모멘텀 부재입니다. 업종의 2등주, 같은 화학 업종이어도 LG화학, 호남석유가 아닌 업종의 2등주들 있어서는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크죠. 네,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갈까요? 지금 총상해주들 업종 대표주들의 좀 약세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하순까지는 이런 흐름이 연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고 가자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좀 이어가서 설명해 주실까요? 두 번째 포인트요? 제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그냥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그냥 넘어가 버리네. 지금 그 포인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같은 업종이어도 화학 업종이어도 건설 철강 업종이어도 업종의 1등주는 안 되는가 하는 면들이 결국은 저평가 모멘텀 부재 이 업황이 지금 바로 돌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업황이라는 게 실적의 턴어라운딩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달, 5월 달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시장이 업종들이 이제 턴어라운딩 기미가 상당히 있구나.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단계가 되는데 주가에 있어서는 지금 뭐냐면 업종 내 2등주 내지는 3등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체감지수 한 900포인트 찍고 한 1100, 1200포인트 종합지수 와 있는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가 크죠. 그 결과 PBR 수준도 0.5 내외인 종목들 수두룩하고 퍼 수준, 정상적인 퍼 수준으로 봤을 때도 한 4배에서 6배 이런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 내에서도 같은 업종이어도 1등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대체로 이렇죠. LG화학, 퍼 수준 벌써 뭐 한 10배 이상으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등 불과 한 20% 정도 저점 대비 반등이 나왔어도 지금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도 퍼 수준 8배, 9배 수준 다 올라와 있는 시점. 여기서 실적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하반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 정도까지 지금 저평가 모멘텀이 상당히 희석됐다는 게 결국은 업종 대표주를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좀 팔고 업종 내에서도 2등주, 3등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이미 12월 달도 지금 나타났고요. 1월 달도 중순이 지금 지나고 있지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2월 달 중하순까지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대형주 투자하는 분들이 이 세 가지 IT 자동차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최상위주 이쪽으로 간다면 체감지수가 아주 안 좋겠죠. 지수는 나쁘지 않더라도 2월 달 한 말 정도 되면 체감지수 한 1700원 체감지수가 될 것이고 반면에 저 PBR 이런 쪽 라인의 종목들은 체감지수는 오히려 뭐 지수는 조금 올랐어도 2300, 2400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느 쪽을 가야 되고 어느 쪽을 버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피해야 되는 쪽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해봤는데 좀 가야 될 쪽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원화 강세 추세적인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에 매번 좀 언급을 하면서 저희가 체크해보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또 매매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확인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원화 강세 아주 중요하죠. 최근 뭐 올 연초 들어오면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중요하고 중기적으로도 특히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요. 현재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 있어서는 11월 말이었죠. 제가 여러분들 빨간 펜에서도 환율에 대해서 이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말씀드리던 시기가 11월 말, 12월 초가 되겠는데 결국 1080원이 지지된다 하는 대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강하게 깨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렇다한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인데 이 일봉상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이 또 4분기 중에 엔화 약세와 겹쳐서 수출 시장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들을 주고 있는데요. 중기적인 면에서는 그 다음 차트 월봉상에 지금 보여지고 있듯이요. 이 1997년 8년이죠. IMF 직후 시점 환율이 크게 올라섰다가 그런 연후에 한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중기적인 이 패턴들과 현재 2008년 이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이 나온 연후에 지금 패턴들 거의 뭐 유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이 원화 강세가 기조
비교적으로 안착될 단계. 지금 뭐 한 900원대 이런 수준이 2006년 7년의 저점인데요. 제 생각엔 2015년 이후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런 지금 양상들 상당히 의미가 있죠. 단순히 수출주, 우리나라 뭐 수출주 아닌 종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IT 자동차만 꼭 원화 강세하면은 나쁜 얘기, 부정적인 섹터로 인지가 되고 그러느냐. 이거는 이 소비자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제품이 삼성전자에서 파는 제품, 현대차, 기아차에서 파는 자동차가 소비자의 선택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화에 민감하고 반면 조선이나 철강, 화학 이런 라인들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해지가 완벽하게 거의 되는 그런 면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1, 2월 달도 마찬가지고 올 연중 내내에 있어서도 결국 원화 강세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을 받는 쪽을 투자하시면 상당히 기쁠 것이고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은 지수는 크게 올라가도 부정적인 양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 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원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오늘 피해야 되는 쪽과 가는 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장 유망 업종 한번 좀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예, 내일장 유망 업종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포인트로는 보험 업종 되겠습니다.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당장 실적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성,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 수준이나 PBR 수준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좋은 마디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저점부에서 지금 기관 수급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점, 보험업종의 일간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수령권이죠. 작년도 그리고 올 연초로 넘어오는 4, 4분기와 1, 4분기에 있어서 수렴대인데 수렴대를 돌파할 수 있는 지금 권역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안에서 공략주도 좀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좀 설명 드려볼게요. 예, 내일장 공략주에 있어서는 코리안리 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코리안리 재보험에 있어서는요, 현재 업종 내에서 상당히 좀 저 PBR에 대한 매력도가 되겠죠. PBR이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보험업종 자체가 이익기조가 훼손되지 않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PBR 매력도가 한 배 내외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저 PBR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최근 보면 투신이나 기금 이런 쪽 기관 수급이 상당히 저점부에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면들은 하방에 대한 좀 지지력 그런 가운데 그동안 4분기 중에는 이렇다한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없었지만 이 1, 4분기에 이익에 대한 상당히 성장세를 기반으로 이익 성장세는 코리안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자산에 대한 집합 투자에 대한 자산 이익의 증가 그리고 해외 부분에 대한 이익 증대 이런 면들에서 4, 4분기, 1, 4분기 턴어라운딩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면들에 대해서 지금 투신이나 기관권들이 저점부에서 상당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하는 면들이 매력적인 포인트로 지금 보여집니다. 기관이 많이 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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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전략까지 갈까요? 네, 가격 확인해 볼까요? 네. 가격 전략에 있어서 지금 본다면은 매수가는 오늘 뭐 종가권인 11,250원 내외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2,500원, 한 10% 조금 넘는 양상 정도가 1차적인 저항선으로 지금 보여지며 손절가는 1,6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안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준호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을 준비하면서 증권톡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